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날마다 만우절 이후 4년 만에 선물 같은 새 소설집 느리게 가는 마음을 품고 오신 소설가 윤성희 작가와 함께합니다. 북카페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꽤 오랜만인데요. 생일처럼, 생일 파티처럼 기쁘게 맞아볼까 합니다. 윤성희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 얼마 만에 지금 오신 거죠? 예, 진짜. 제가 그 날마다 만우절 때, 맞아요. 예, 그때 왔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숙성 방송이었어요. 생 방송이 예,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작가 생활 27년 만에 뭔가 생방이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오늘 예, 엄청 긴장됩니다 지금. 아,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입으로 건너와서 이부 로고송이 딱 들리기 전에 그 중얼거리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2분 남았어 이렇게 하시면서 시계를 보시면서 마치 정말 달리기 출발선에 서신 예,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 막상 시작되니까 또 편안하시죠? 예, 그래도 뭐 네. 우리 윤고은 후배 작가님이 이제 뭐 좀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예, 사회자에 조금 기대서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사회자에 기댄다고 하셨는데 아마 카페인 분들께 기대게 될 거예요. 우리 아, 청취자 애칭 아,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예, 와 언제 오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예, 계셨거든요. 이 생방이기 때문에 실시간 아, 소통도 예, 가능하다는 거 네, 많이 즐겨주시고요. 예, 오늘도 씩씩하게 딱 들어오셨는데 예, 느리게 가는 마음 예, 이 새 책 출간되고 예. 나서 여기저기서 팬심을 고백하는 독자분들이 많이 있죠. 뭐 아직 많이는 아니지만 네, 조금 예, 쬐끔 있습니다. 있죠. 조금 네, 있습니다. 쬐끔이 예, 예. 아, 얼마큼인지는 근데 예, 뭐 얼마 전에 낭독회를 했는데 막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도 써주시고 아.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요새는 막 좀 다른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더더욱. 예. 소설 처음 썼을 때보다 오히려 더 예, 예, 소중하게 예. 느껴지세요? 뭐 어떤 팬분이 그러니까 보통 자기는 책을 읽을 때그 문장 같은 것들에 많이 기대어서 책을 음. 읽는데 유독 제 소설만은 그냥 흐름에 늘 맡기면서 책을 읽는데 그런 독서 경험이 너무 자기한테는 희한하다는 말을 야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예, 와 그런 것들 또 예, 품고 예, 계시고 예, 그쵸? 아 갑자기 궁금해요. 소설을 쓰면서 삶을 살아가는 예, 것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소설가에게 내 일상도 내 소설에 영향을 끼치고 예, 내 소설도 내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예, 주고받고 할 텐데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예, 거예요. 예. 어떠세요? 그래도 뭐 삶 쪽이 힘이 더 삶의 세겠죠. 힘이 예, 세다. 예, 네, 삶이 또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예, 밀고 예, 들어가는 예, 힘이 좀 더 예, 예. 세다라는 거죠. 이유미님, 와, 윤성희 작가님 나오신 데서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좀 체육적입니다. 여러 가지. 예. 저 날마다 만우절 너무 좋아하는데, 윤성희 작가님 다시 북카페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하셨어요. 지금 느낌표가 몇 개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차미선님, 윤성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다아라고 하셨고요. 예. 날마다 만우절에 이어 이제는 날마다 생일이네요 예. 예. 하셨어요. 365일 늘 생일처럼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이번 책 덕분에 오늘 우리 예. 카페이님들도 예. 이렇게 생일이다 고백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 진짜 생일이신 분도 제가 막 의심하면서 아, 예. 진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예.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막 예. 사연을 주고받았는데 예. 이번 책 진짜 읽고 나서 이 팬심 고백하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차민정 작가님도 예. 초콜릿처럼 이렇게 왜 아껴서 예. 한 편씩 한 편씩 예. 읽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근데 예. 저는 하루 만에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읽고 나니까 그 말이 뭔지 알 것 아, 같아요. 아. 하나하나에게 좀 네.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쓰시는 동안은 얼마나 걸린 거죠? 그러니까 2001년에 그 여름에 이제 날마다 만우절 내고 네. 그때부터 작년 여름에 창비에 발표한 음, 소설까지 묶어서 실었고요. 2021년부터. 예, 근데 네. 그 2001년에서 2002년 시기에 썼던 소설들이 조금 이 소설집하고 결이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서 3편 정도 뺐어요. 3편 정도 빼고 8편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서 22년인 거죠. 예, 예. 자꾸 20년 빼시는데 자꾸 그렇군요. 예, 네, 예. 이것도 재밌는데요. 예. 자꾸만 20년을 빼고서 예, 예. 네, 계산하셔서 그렇네요. 예. 이것도 예. 재밌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책이 예. 결이 안 맞아서 뺀 것들도 좀 있고 좀 예. 묶었다. 이 결이라고 하는 걸 좀 어떤 걸로 잡으셨는지 발견하신 거죠. 작가님도 쓰시면서. 예. 일단은
그냥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뭔가 주인공이 조금 자기 마음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식의 주인공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거기에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음. 것들도 예, 결이 안 맞다는 느낌을 들었고, 어. 그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결이 안 맞는다고 좀 좋게 포장했는데 사실은 작품이 좀 후져섭했습니다. 설마요. 결이 예. 안 맞는 거겠죠. 아니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아마 많은 카페인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유머가요. 예.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엽게 저돌적으로 훅훅 튀어나오는 것을 여전히 이번 소설책에서도 아, 예. 느꼈습니다. 예. 이 농담은 정말 튀어나오는 거죠. 이건 막 예예. 계산해서 넣으시는 게 아니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이 농담이 훅 튀어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예. 뭔가 부럽기도 하고 예. 흥미로웠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여름엔 참외라고 예. 하는 소설에 예. 보면 이제 그냥 그 식당 주인 예. 할머니가 아우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간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 하면서 주고 이런 예. 것도 예. 굉장히 예.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좋거든요. 그리고 또 예예.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소설에 예. 보면 빨리 늙는 게 소원인 분이 예. 매일 눈 운동을 하고 막 예. 홍화씨 달인물 먹고 예. 하니까 왜 빨리 늙는 게 소원이신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냐라고 예.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예. 뭐 꼿꼿하게 죽고 어. 늙고 싶어서 그런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 왜 꼿꼿하게 가고 싶어서 그런다 이런 맞아요. 건데 꼿꼿하게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묘한 그 예. 통쾌한 농담처럼 다가오긴 하거든요. 예예. 네, 예. 유머의 힘을 워낙 또 예예. 믿으시니까요. 예. 좀 좋아하고, 근데 제가 아주 초기작, 그러니까 제가 막 데뷔했을 때 네, 27년 전, 고 즈음에, 그러니까 음, 첫 번째 소설집이죠. 첫 번째 네, 소설집에는 그런 유머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제가 첫 번째 소설집을 내고 뭔가 제 소설 같지 않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소설집이. 예.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그냥 열심히 쓴 소설이더라고요. 예. 음, 그때 제가 그래서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를 소설을 좀 망치더라도 집어넣는 소설을 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네.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그래서 예예. 삶의 힘으로 조금 더 소설을 예예. 함께 가지고 간 거네요. 예. 이런 부분도 진짜 이거는 정말 윤성희 작가님 소설에서 만날 수 있는 힘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장가라는 소설에는요. 이제 그 60살이 되면이라고 자꾸 미루는 인물이 나와요. 예예. 이모가. 그러니까 뭐 언제 연애할 거야? 60살이 되면. 뭐 예. 언제 부자가 돼? 60살이 되면. 그러니까 예. 언제 뭐 술을 끊을 거야? 뭐 60살이 되면 했다가 예. 갑자기 밖에 눈이 오니까 예. 밖에 눈 온다. 생각해보니까 술은 70살 때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 10년을 미루기도 하더라고요. 예예. 예, 이런 힘도 정말 예예. 흥미로웠습니다. 예. 근데 이번 책은 특히나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음. 중고등학생들 10대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예예. 것도 좀 특징적이었어요. 예예. 제가 이 표제작인 느리게 가는 마음을 썼을 때 네. 그전에 쓴 소설을 제가 막 좀 이 소설집에 싫지 않았다고, 그때 고즘에 쓴 음, 소설들을 소설집에서 많이 뺐고 그즈음에 소설이 좀 뜻대로 잘 안 써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제가 날마다 만우절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보다 잘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아 굉장히 오래전부터 뭔가 늙게 가는 우체통에서 편지를 훔쳐오는 소설을 음. 그때는 막 훔쳐오는 거였어요. 막 그런 소설을 네. 쓰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가 네. '에이 이거를 한번 청소년 소설처럼 써 보자. 가볍게 좀 써 보자.'라는 아, 했는데 이 10대 아이를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제 자신도 쪼끔 마음이 녹는 것 같고 소설도 좀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소설집은 좀 10 대의 마음이 많이 들어간 소설로 묶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소설 안에 수많은 이모와 고모와 예예. 막 등장한단 예예. 말이죠. 이 이모 고모들의 그 활약이 대단합니다. 예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느리게 가는 마음이 이번 예. 소설의 표제작인데 예. 여기 보면 이모가 예. 이제 예. 느리게 가는 예. 우체통에다가 예. 이제 엽서를 넣었는데 네. 그것이 지금
회수해야 될 법한 이유를 떠올리게 된 예, 거잖아요. 예, 왜냐면 이미 헤어졌는데 거기에 예, 뭐 결혼하자 뭐 이런 식의 게 이제 쓰여 있고 예, 사랑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지를 회수하러 가는 길에 이제 조카인 내가 함께 예, 예,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조카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쓰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걸 쓰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좀 희열을 느끼셨고. 아, 저는 어, 그 어느 부분이 저한테 되게 좋았냐면 그 눈, 코, 입 없는데 웃는 것 같지 이렇게 고모가 말하는 돌상을 보고 눈, 코, 입 없는데 네. 웃는 것 같지를 않았는데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웃는 얼굴이 이러다가 나중에 네. 만물 트럭을 보고 만물 트럭에 실려있는 소쿠리를 보고 거긴 진짜 눈, 코, 입도 없는데 아. 왠지 소쿠리도 웃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과정을 쓸 때 저는 좀 좋았어요. 발견하신 예, 예, 예. 느낌이었죠. 이 책에 지금 그 엽서를 회수하러 가는 그 두 사람의 그 모험이라면 예, 예, 모험인데 등장하고 이제 성공을 하죠. 뭐 예, 이제 이 예,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예, 거기 보면 엽서 더미 속에 예. 원래 버전 이제 훔치는 거라고 그치. 하셨지만 지금 이제 허가 받은 예, 상태로 예.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 맞아. 네. 엽서도 보고 저 저 엽서도 엽서도 보죠. 보고 하면서 예. 이제 나의 엽서를 찾는 거잖아요. 예, 이모 예. 엽서 찾는 건데 예. 그 과정이 사실 소설만 달리할 뿐 비슷한 느낌의 희열을 주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를 예. 들면 타임캡슐이라는 아, 소설에도 맞아. 예. 보면 그 아, 땅속에 묻혀 있는 아, 예. 타임캡슐을 이제 찾아내서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잊힌 타임캡슐을 좀 이제 수거하고 그쵸. 싶어 예, 하는 예. 인물들이 나온단 예, 예.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뭔가 이제 묻혀진 어떤 소원 같은 예, 것을 예. 발견하게 예, 되는 예. 것이고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에서는 소원나무에 예. 소원을 걸어두잖아요, 예, 아, 우리가 예. 이벤트로. 그 그거 소원을 막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맞아. 예. 나중에는 소원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찾아다니는 인물이. 거.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다 이렇게 예. 소설이 좀 다른 예, 느낌으로 예. 겨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예, 예. 들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그 느리게 가는 마음에서 그 아이가 엽서를 남의 걸 본 다음에 네. 고모한테 이모한테죠. 음. 이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어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네. 별것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닌데 또 별거지 뭐 이렇게 그 아. 내용들이.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타임캡슐을 찾아 헤매는 얘기도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건 맞아요. 와, 이어진 예예예. 거네요. 예예. 그렇게 해서 또 예. 이어진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소원나무도 그렇고, 이런 예예. 것들이, 예. 아,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예.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그리고 들었고, 소원나무는 그 에피소드는 네. 원래 있는 그 해피 버스데이 원래 발표할 음,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소설 교정을 보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좋은데요? 예예. 네. 그렇게. 예. 와, 그래서 이 소설 그 작가의 말의 일부도 오늘 문장 예. 카펫으로 깔아드렸지만 소설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원을 비는 마음이 된다라고 네. 쓰신 것도 또 연결되는 예. 느낌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성이 소설집을 예. 또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음악을 듣고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예. 첫 번째 곡 뭘로 골라오셨나요? 예. 첫 번째 곡은 오마이걸 노래 식스틴이란 노래인데요. 제 소설 타임캡슐이 나오거든. 그 네. 소설의 배경이 된 노래이기도 해서 아, 제가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여기 용감했던 소녀와 겁이 없던 소녀가 만났으니 우린 못할 게 없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가사에 있는 그 용감했던 소녀와 겁이 없던 소녀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음, 주려고 이 소설을 구상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노동요입니다. 듣고 예.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작가는 윤성희 소설가입니다. 느리게 가는 마음 이 책을 들고 북카페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김현우님, 북카페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게 전해집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 카페인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좀 편하게 많이 생기시죠? 예예. 네. 예,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 예, 기다릴게요. 예. 9749 음, 쓰시는 카페이님, 윤성희 작가님 일간지에 소개된 거 봤어요. 인터뷰 보셨나 봐요. 예. 꽈배기 얘기, 인생 꼬여도 괜찮다, 녹아내린다 하신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시고요. 여기 수원 화서동입니다. 고향 수원이시네요. 하셨어요. 예,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수원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꽈배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소설 안에 또 그 꽈배기와 또 꽈배기 모양을 닮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 있잖아요. 예, 거의 국민 아이스크림 같은 예.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네.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장가란 소설에 예, 예. 등장하는 것이죠. 그 얘기, 그 어떤 마음을 담으신 건지 좀 얘기해 예. 주시죠. 음, 저는 그
뭐 아까 이제 타임캡슐이란 아니 느리게 가는 마음에서도 이제 그 이모가 나오고 뭐 이제 네. 친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자장가에 나오는 꽈배기 이모인데요. 어 뭐 이제 이거 약간 스토리가 얘기를 음. 해야 음.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죽고 엄마의 꿈속에 들어가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엄마의 마음을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딸이 죽고 나면 너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술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술친구를 만들어 줘야지라고 했다가 근데 그 술친구 이모가 조금 인생이 너무 곱기만 해도 술친구 되기는 어렵고 또 인생이 네. 너무 팍팍하게만 해도 술친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예전엔 조금 힘들었지만 꽈배기 응? 그냥 꽈배기 분식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꽈배기 따위는 안 파는 그런 이모를 어. 설정해 줘서 곁에 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네.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인터뷰 기사는 저도 네. 재미나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소설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꽈배기라든지 그리고 꽈배기 모양을 네. 닮은 꼬인 꼬인 거. 꼬인 예. 그 예.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생의 비유로 너무 절묘하게 예.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예. 소설을 보시면 더 와닿을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설 속에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이 표제작 그 느리게 가는 마음에서도 보면요. 예. 그 이모가 옛 애인의 그 편지를 예. 엽서를 회수하기 위해서 예. 가는 길에서 그 조카의 어떤 그 뭐랄까요? 활약이 굉장히 크다고 예.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우체통 예. 직원이 이제 뭐 너무 얘기를 다 하는가 싶긴 예. 하지만 그러니까 우체통 직원이 그러니까 "그건 당신들 사정이죠. 예. 매뉴얼상 그게 아니에요."의 예. 예. 입장에서 그걸 이거 나라도 그건 안 되겠는데 싶은 예. 나의 사정으로 예.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도 사실은 이 예. 조카의 예. 거짓말이 거짓 예. 영향을 예예. 끼쳤잖아요. 그리고 예. 그 고모 같은 예. 경우도 분식집 이제 단골 예. 분식집 예. 사라진 거 다시 네. 좀 이렇게 이제 거기 그렇죠. 거 먹고 예. 싶다는 마음에 정말 어쨌거나 뭐 그거 안 먹으면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말까지 예예.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들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감화받고 이야기로 예. 영향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예예. 그게 진짜 묘미였어요. 아 예. 어떻게 그것을 또 찾아내시고 또 만드셨는지. 어 그 그건 뭐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저도 그냥 흘러가는 예 거예요? 흘러가는 것 어. 같은데요. 그냥 저는 좋은 이야기란 주인공이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구상을 할 때 얘가 이런 말을 하겠지도 있지만 또 저 모르는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할까? 그걸 네. 어떻게 들어줄까? 뭐 이런 상호작용을 좀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안 나오면 음. '에이 뭐 안 나오네.' 하고 좀 제쳐두고 네. 뭐 며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다른 일상을 살다 보면 '어 이게 그건가? 거기 그런 어. 상황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해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해답이 올 때를 조금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상호작용을 원하시고 예예. 그리고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는 거네요, 예예예. 인물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 속 인물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케어를 잘 받는 느낌? 너무 비현실적으로 너무 착하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비현실 조금 하기는 저는 하거든요. 그래요? 예예. 비현실적으로 착하다 뭐 현실적이네 예. 비현실적이네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예예.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 싶긴 예. 예를 들면 마법사들이라고 예. 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소설에 예. 보면 꼭 버스 종점까지 가면 예. 그 음료수였던가요? 뭐 그걸 예예. 하나 뽑아 주시는 예 맞아. 아저씨 기사님이 기사님 있죠. 예예. 등장하잖아요. 그 정도의 이런 거 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우리 주변에서 그리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상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음. 고 일상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판타지를 소설에서 한두 장면이나 혹은 꼭 조연으로 한 명이라도 등장시키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네요. 어디 가실 때마다 이게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일 것 같긴 해요. 소설을 예. 쓰고 있든 아니든 간에. 예예. 전에도 왜 소설을 쓰다가 막히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배회하신다고 예예예예. 하셨는데 여전히 예예. 그렇게 산책하고 예. 계신지. 그러니까 뭔가 걷고 요새는 조금 제 인제 일상이 바뀌어서 제가
학교에 출강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안산에 있는 안산천을 좀 더 많이 걸어요. 아, 아파트보다는. 장소가 네, 예, 바뀌었군요. 장소가 네. 바뀌었습니다. 영향을 좀 받게 되나요? 코스가 바뀌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보는 풍경이 좀 달라지니까 음. 그 자장가에 나오는 그 아이가 킥보드 타면서 "나는 먼저 가요. 싱싱." 이렇게 대사는 인데 네. 고것도 그 안산천 산책하다가 어떤 아이가 킥보드 타는 거 보고 발견하신 제가 거군요. '아 거기다가 고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예. 오늘 그 북카페 문 열기 전에 우리 네. 이 작가님 참현정 작가님하고 막 네.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는 그 수많은 어떤 그 예. 음식 먹는 예. 문화부터 예. 시작해서 아니 진짜 너무 초보 독자처럼 예예. 경험하신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막 우리끼리 막 뭐 수근수근했는데 이 예를 들면 미역국에 예. 잡채를 예. 살짝 말아서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정말 풍미가 좋다라고 예. 주장하는 예.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혹시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 먹었어요. 예. 네. 아 이렇게 예예예. 이런 것들 예예. 미역국과 잡채의 예예.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맛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 먹으면. 저는 맛있는데 제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음. 이런 문장도 나온단 말이죠. 그 약간 알코올 중독처럼 그런 네. 상태인데 이제 "빵을 먹으면 예. 술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예. 아침엔 빵을 먹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건 진짜 이런 것인가? 아니면은 예. 이 인물의 주장인가? 그거는 그냥 그 인물의 주장인 그래요? 걸로 저는 그렇게 어떤 느끼진 않지만 과학적인 뭐 근거가 그거는 있거나 하면서 그렇지. 네. 근데 이런 말들을 예. 곱씹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인물의 주장이라고 하셨지만 예. 이런 말도 막 곱씹게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참외 요즘에도 네. 참외가 나오긴 예. 하는데 이제 이번에 정말 무슨 게임 하듯이 참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예. 들게 먹게 예. 만든 것이 여름엔 참외라는 소설에 예. 보면 줄이 11줄짜리 참외를 예. 이제 딱 잡으면 행운이 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예. 이것은 또 그러니까 그거는 여름엔 참외라는 소설을 네. 제가 그 앞부분 그 술 취한 아줌마들 사이에서 혼술하는 그 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오래전에 써 놨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발표한 소설인데 그 장면은 그 전에 1년 더 전에 써 놓은 장면인데 한 장면이 먼저 가서 예. 이야기를 예. 기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소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오. 소설 저는 이미 그 느낌에서 무엇을 확장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네. 않았는데 제가 우연히 뭐 어떤 방송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가 11줄짜리 참외가 맛있다 그랬는데 11줄 참외는 나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막 음.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1줄짜리 참외는 없대요. 그러니까 참외는 10줄이라는 거예요. 예. 그 흰 줄 예, 부분이 흰줄이. 네. 예. 흰줄이 10줄, 참외가 그러니까 10줄이고 그게 선명해야 맛있는 참외라는 그쵸.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갑자기 11줄짜리 그런 얘기를 어릴 때 우연히 들은 주인공이 11줄짜리 참외를 위해 아픈 친구를 위해 네. 11줄짜리 참외를 찾아서 전국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처음엔 스케일을 그렇게 잡았다가 네.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먼저 가서 그 에피소드가 네. 기다려가지고 다음 이제 다른 예. 얘기를 만난 건데 예. 그 얘기도 너무 달콤합니다. 예. 6363 쓰는 예. 카페님 미역국에 잡채 말아 저도 예. 그렇게 먹어왔어요. 아, 아버지의 영향 같다고. 예. 저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드셨어요. 예. 이게 지금 예. 아주 그 집집마다 이게 예. 내려오던 어르신들의 뭐 그게 있나 그런가 본데요. 보죠. 예. 예. 7700 쓰신 카페인님 윤성희 작가님의 짝꿍 맺어주기 마음 너무 따뜻해요. 예. 자장가의 술친구 이모도 그렇고 정말 이런 인연이 옆에 있으면 세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피크닉에서 열린 자장가 낭독회 가서 눈물 소나기처럼 흘렸네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제가 낭독회 했을 때 눈물을 흘리신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그럴 것 자장가 같아요. 소설. 예. 제가 그 낭독회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었고, 내가 이렇게 계속 써도 괜찮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지금 뜻밖의 경험이었어요. 제 소설을 이렇게 내가 누구를 울릴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예, 오. 예, 저는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이
그 소설을 슬프다고 생각해 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쓸 때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쓸 때는 네. 작가님 소설에는 그러니까 네. 웃음도 있지만 그 깊은 어떤 그 쿵 하는 네. 그런 슬픔도 있어요. 예. 그냥 그래서 예, 인생 같다고 예,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카페인님들 추첨해서 저희 느리게 가는 마음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거고요.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릴지는 조금 전에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걸 그려주실 건가요? 예, 제가 그림은 엄청 못 그리는데요. 우체통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우체통을 그리시는 마음은 예. 무엇인가요? 이 느리게 가는 마음이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니까 네. 그 독자분들에게도 이 책이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넣어서 1년 후까지 이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서 느리게 아, 가는 우체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1년 후까지 그 이상으로 훌쩍 갈 것 같은데 예.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예, 온앤오프의 마이송이란 노래인데요. 아침에 제가 좀 상큼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종종 듣는 노래입니다. 네. 여기 가사가 이제 뭔가 힘든 하루를 보내면 너희 꿈에 찾아갈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 소설에 좀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꿈에 찾아가려는 것. 그래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송 이런 겁니다. 예. 그렇죠? 듣고 갈게요.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집 느리게 가는 마음을 출간한 윤성희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지현님, 윤성희 작가님 팬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남미영님은 네. 간만에 점심 산책함에 들어요. 당장 느리게 가는 마음 이북으로 사려고요 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카페인님은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예. 질문도 주셨거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뭐 아무거나 편한 걸로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됩니다.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예. 1542 쓰시는 카페인님. 눈보라 해집고 핀 매화꽃 청산에 보내는 영혼의 향기. 작가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예. 다가온 거예요. 네. 너무 과찬이신데요. 너무 황송한 듯한 예, 지금 예. 그런 느낌으로 예. 모니터를 바라보십니다. 예. 제가 책 읽으면서 책에 이제 큰 플롯들을 떠나서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내가 갈 길은 저쪽인데 나의 목적지로 걸어가는 걸 떠나서 왜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꽃들이 막 눈길을 사로잡고 예. 못 잊고 되돌아오고 꿈에 나올 것 같고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예. 많았는데 예를 들면 표제작에서는 그 분식집 사장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항의하지 않지라고 조카가 물었을 때 예. 고모가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저 노란 꽃 참 예쁜데 향기가 안 나네 하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악착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용기가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예. 말을 그냥 훅 지나가듯이 예, 예. 해주는데 곱씹게 되더라고요. 예. 이런 말들은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쓴 지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요. 네. 그냥 왜 악착 같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로 듣는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안 쓰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딱 하려고 하는 예, 말, 예, 그거 예. 이후에 다른 것들도 기다린다라고 예, 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울림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참 예. 많습니다. 보통의 속도라는 책에서는 예. 그 특정 시간만 되면은 이웃집에서 자꾸 청국장을 예, 끓여 먹는지 성실하게 계속 그래서 그 청국장 냄새가 너무 싫은 예. 인물이 나오는데 어느 날 마주친 거죠. 예. 그 가족이랑. 예. 그러고 나니까 그 청국장 냄새가 이상하게 이제는 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 이런 장면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마음인 거죠? 이건? 우리가 누군가의 디테일을 알게 되면 덜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쵸, 막연할 때보다. 막연하게 청국장 냄새만 저희 집에서 나면은 청국장 냄새가 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어떤 삶이 있었구나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좀 다른 해석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이와 이제 인생 네컷 찍으러 가면서 부끄러운 티셔츠를 입고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와. 만들어 주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쓴 소설은 그러고 났더니 그들의 가정을 보고 갑자기 청국장 냄새도 용서가 되고 갑자기 자기도 괜찮게 느껴지는 순간 그 남자가 좀 다시 뚱뚱해지잖아요. 네. 예. 반전이 있어요. 예. 맞아요. 또
뚱뚱해지면서 아 내가 진짜 외로웠었던 건 아닌가. 자기는 음. 오히려 그런 냄새나는 청국장 냄새가 나고 그런 티셔츠를 입는 그런 네. 속에서 복닥복닥 살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시 뚱뚱해지는 남자로 아.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예. 타인일 수 있는 존재들에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디테일을 부여해 줌으로써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 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소설에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죠라고 하시긴 했지만 예. 사실 이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선의라고 하는 것을 이 예. 선의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기꺼이 되게끔 예. 하고 읽다 보면 내 주변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예. 떠올리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큰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예예. 듭니다. 음. 그 제가 이제 날마다 만우절 때 그때 이제 책 소개글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어 제 소설을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다가 편집자가 해준 얘기죠. 이제 편집자가 내 네. 소설을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본격적으로 불러봐야 되겠다. 느리게 가는 마음에는 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예, 네. 후속 이제 다음 음. 소설집이니까. 사람들이 예, 원하고 그것을 예, 필요로 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비슷한 말이죠. 선의를 믿게 만드는, 음. 예, 그 선의를 믿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네. 드는 그런 소설이라는 이번에 편집자님은 그렇게 그쵸. 소개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소설 읽고 예, 재밌게 웃을 수도 있고 뭐 예, 서늘함을 느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예, 인간의 선의를 좋은 예, 쪽으로 믿어보고 싶게 된다는 예. 것이 책 한 권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왜 좋아했나라고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어떤 인물이 너무 슬프면 같이 슬프면서 '아 얘 좀 소설책 덮고 얘 좀 잘 네. 살았으면 좋겠다.' 뭐 막 이런 아. 마음을 어릴 때 많이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소설의 방향이라는 생각도 음. 들었고요. 좀 제가 또 제 스스로에게 뭐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른 네. 작가가 한 말인데 소설이란 이 망할 놈의 인간이 무엇인지에 관한 글이기 음. 때문에 작가는 독자가 내면에서 덜 외로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문구인데 그걸 제가 굉장히 신봉하는 말이에요. 그걸 써놓고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독자가 제 소설을 읽고 그 순간만이라도 덜 덜 외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음. 제 소설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10년 전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작가님도 그냥 독자로서 예. 어떤 소설을 읽었을 예. 때 막 화가 날 정도로 '아 왜 이렇게 인물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예. 결말을 막 바꾸고 싶을 정도의 예. 어떤 그 몰입을 하신 적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예. 특히 어릴 때 엄청 음.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경험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훨씬 더 순수한 독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게 덜 읽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니까 아유 또 이 작가 요 부분 잘 쓰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 요거 네. 수업 시간에 읽어 줘야지.' 이런 것도 있고 막 네. 또 어떤 부분은 뭐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글을 읽다가도 '아이 그럼 글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만큼 잘 썼지.' 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어릴 네. 때는 너무 순수하게 진짜 빨간 머리 애만 봐도 막 흥분하고 막 예. 그렇죠. 그냥 온 예. 세계가 그냥 그 책 속의 예. 세계가 나의 세계인데 예. 그때는 정말 많이 약간 예. 분노도 하시고 하셨겠네요. 예. '작가가 못됐다.' 이런 예. 생각도 하시고. 자 진수정 님. "윤성희 작가님 같으신 분이 옆에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고구마 캐듯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 울컥합니다. 예. 악착같이 싸우지 않는 것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구절에 또 예. 밑줄을 그으셨고요. 아 예. 어 그렇게 뭐 제가 의미를 발견하는 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긴 합니다. 의미 있어요. 예. 예. 당연히 의미와 재미가 예예예. 같이 예. 있죠. 예예. 지금 예. 두 손을 모으고 사연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예예예. 네. 장영은 님, 절친 이름도 윤성희예요. 예. 그 친구한테 작가님 소설 좀 아 선물해야겠어요. 그럼 예. 작가님 팬 한 명 늘어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팬이고요. 예. 꼭 이렇게 그럼 그 절친 윤성희 님도 제 책을 읽고 꼭 제 팬이 되기를 제가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예예. 같습니다. 예. 지금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예. 말인데 이번 책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전에 또 들려주셨던 예. 얘기가 인물 이름도 굉장히 예. 정성스럽게 냉장고 문에다 붙이셨던 거 기억이 예예. 나거든요. 예. 요즘에도 그렇게 인물 이름 정하시나요?
요새는 좀 그렇게 덜 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 더 예전에 했으니까 그런지. 그리고 네. 막 제 소설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알겠지만 또 여러 이름을 약간 돌려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냥 좀 최대한 튀지 않는 이름을 음. 열심히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본은 좀 아 튀더라도 그쵸. 예, 나머지 이제 뭐 정원이 뭐 이런 음.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나머지 친구들은 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있을 법한. 네. 그래서 뭐 따로 취재 같은 건 하진 않지만 뭔가 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 보면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님. 그럴 때 좀 유심히 봐요. 그걸 제일 최근 그런 거 음. 뭐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오다 보면 그런 데 가거나 네. 그런 가게면 좀 명찰다는 어떤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또 이름을 좀 유심히 봅니다. 와. 예. 이렇게 상상하니까 좀 예예. 무섭기도 한데요. 어떤 순간에 계속 지금 이름을 찾고 계신 거고요. 예예예. 자 2934 쓰시는 카페인님 질문입니다. 예. 작가님이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인물 예. 누구였는지 음.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저는 그 맨 앞에 나오는 소설인데요. 그 네. 마법사들에 나오는 그 후드티를 쓰고 있는 소년이 좀 가장 마음에 어. 쓰입니다. 왜 마음이 쓰이시죠? 이런 아이, 그러니까 뭐지, 자기 마음, 자기가 왜 후드티를 썼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음. 후드티를 쓰고 있는 어떤 청소년 남자아이, 그러니까 뭐 15, 16 아이 네.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 소설을 쓰기까지 거의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예예. 품으신 예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소설을 쓰려는 건 아니었고 네. 제가 우연히 어느 방송에서 후드티를 벗지 않은 아이가 나오는 음. 걸 봤어요. 근데 뭐 그 아이의 뭐 사연 이런 게 네. 저한테 마음이 온 건 아니고 그냥 그 인상이 나한테 통째로 다가온 것 같아요. '후드티를 왜 벗지 않았을까?' 그럼 어. 가끔 그 아이는 세월이 흘날 때마다 '그 아이는 후드티를 벗었을까 지금쯤?' 뭐 음. 지금은 20살이 훌쩍 넘었을 텐데 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뭐 언젠가 내가 소설에서 후드티를 쓰고 있는 아이를 소설에서 좀 근사하게 살려주고 싶다. 뭐 그래서 제목도 마법사들이라고 쓰고 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쵸. 그 갖고 있던 작은 씨앗이 10년 동안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음. 소설로 옮겨지게 된 것 같아서 제일 조금 마음이 쓰이고 음. 하는 주인공입니다. 너무 예. 경이로운 여정처럼 예.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곡을 듣고 갈게요. 음. 이번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아이유의 무릎인데요. 이 자장가가 원래 음악 소설집 앤솔로지에 실려 있는 소설인데 네. 그때 인제 제가 '어떤 음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아이유 무릎을 생각하고 그 아이유 무릎에 맞는 엔딩 장면을 구상하면서 소설을 쓰게 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그 죽은 딸이 엄마의 꿈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엄마가 되고 꿈속에서 엄마가 자기 딸이 되어서 자기가 엄마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남다르고 최근에도 낭독회하면서 이 노래를 자주 틀어요. 음. 그래서 이 노래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초대 음. 작가로 윤성희 소설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마음 얘기 들으시면서 7700 쓰시는 카페이님 눈물샘이 또 자극됐다고 하시면서 오늘 지금 사연 보니까 왜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 그 시간으로 옮겨지네요. 윤성희 네.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 소설가야말로 정말 세상 외로우니 힘든 일을 구원해주는 어. 마법사들이네요. 작가님의 우체통도 탐납니다 하셨어요. 예. 예. 아유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소설가로 예. 살아가는 거 힘드실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것에 감동하시면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예. 어 저는 뭐 소설이 뭐 저희도 뭐 벽에 붙이고 하면 힘들지만 저는 소설가가 되면서 '난 소설가가 돼서 너무 힘들었어.'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예. 오히려 예. 너무 그냥 행복한 소설가라는 이 직업을 내가 갖게 된 것은 너무 축복이지 않나라는, 감사한 일인 너무 거군요. 감사하고 소설가의 눈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도 음. 저한테
되게 좋고 소설가 안 됐으면 아주 더 별로인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소설 덕분에 저도 제 자신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윤성희 작가님의 이 소설 덕분에 우리도 독자도 너무너무 그 큰 네. 행복과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만물 예. 트럭이라든지 체육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예. 자주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예, 예, 있어요. 예. 예, 굉장히 반가웠는데 특히 만물 트럭은 예. 너무 상상을 하게 되고 전 작가님의 다음 책에도 꼭 만물 트럭이 한 번은 아, 지나갔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 만물 트럭의 속도 같은 것도 너무 좋잖아요. 예. 요즘 막 예. 클릭 한 번에 다 바로 온라인 그죠. 주문 가능한 예. 시대인데 예. 만물 트럭 모든 게 다 예. 있다는 것에 예. 놀라게 되고. 예. 어 예전부터 그 만물 트럭으로 좀 전국을 떠도는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음. 이야기가 잘 착 붙지 않고 잘 안 됐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만물 트럭에 보다는 만물 트럭을 만난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어. 이야기의 틀을 바꾸니까 네. 만물 트럭 아저씨도 좀 더 귀엽게 맞아요. 등장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음 전체적으로 소설을 읽는다는 행위가 지금 요즘 시대엔 그거 자체가 느린 거예요. 그렇잖아. 요즘 맞아요. 시대에 엄청 뭐가 다 빠른 시대고 심지어 막 그 영화나 드라마도 이렇게 축약본으로 보는 사람들도 음. 있는데 소설은 그렇게 축약으로 읽을 수가 없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애시당초 느린 장르니 애시당초 시대에 안 맞는 인물들을 당당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트럭이 예. 등장하고 그 만물 트럭 안에 선물 같은 것이 또 예.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책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새기는 행위 같은 것들도 이 책 곳곳에 있는데 예. 그 또한 너무 소중하고 막 어디 이름 덜 예. 마른 시멘트 있으면 가서 예. 뭔가 남기고 예. 싶어지는 마음이 예예. 들더라고요. 어릴 때 전 좀 한두 번 예전에 해 봤는데 어릴 아. 때 근데 음 제가 부모님이 사는 동네가 제가 어릴 때 살던 그런 동네거든요. 가끔 네. 산책 가면 초등학교 이런 앞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예전에 이런 장난을 했었는데 그 집은 음. 어디로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게 되죠. 되다가 이제 이런 소설도 자연스럽게 구상하게 되고 음. 그런 작은 그런 행위들이 뭐 좀 일상의 그 보석 같은 그런 추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하고 소설을 쓸 때도 좀 보물찾기처럼 그런 장면들을 곳곳에 좀 넣어 줬으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설을 구상할 때 제가 그 플롯이 되게 뭔가 선명하게 쓰는 작가는 아니니까 '보물찾기의 심정으로 소설을 써 보자. 음. 독자들이 알아서 보물을 찾도록 해 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나오셔서 들려주신 얘기들이 다 그 또한 보물 같았습니다. 오늘 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1시간가량 이어갔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생방송이라 긴장했는데 전혀 긴장 하다가 안 하셨 생방송인 걸 까먹을 만큼 너무 네. 즐거웠고요. 제 책 느리게 읽어 음.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약간 산불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비만은 좀 빠른 마음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빠른 합니다. 비. 예. 네. 기다립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느리게 가는 마음 선물 받으실 분 세 분입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인님, 7700 쓰시는 카페인님, 이유미님 세 분.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등등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곡은 비욘세의 할로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